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아는 엄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큰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부터 엄마표 영어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모르고 그냥 영어 전집 사다가 틀어주고 영어 동요 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게 아이가 연효생으로 어린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틀어주고 내 마음이 동하면 틀어주고 귀찮으면 안 해주고 이런 식의 생활을 반복하다가 어영부영 이제 미취학 시기를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우리 아이는 영어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이제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닌 친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영어를 해왔고 또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좀 똘똘한 친구들을 보면은 한 7살, 6살, 7살 때 영어 이제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쯤이면 어느 정도 영어에 노출이 꽤 되고 이제 알파벳도 읽고 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조급해져서 있는 중에 이제 아이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다가 어,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한다라는 말에 이제 이끌려서 책을 봤는데 역시나 이제 그 블로그 닉네임이 누리보듬님이라는 분이 쓴 첫 책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이를 일부러 영어 노출을 일부러 안 하셨더라고요. 한글 책만 꾸준히 계속 읽히시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셔서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가 아니고 홈스쿨링을 하시다가 저기 아이를 이제 외국으로 영어권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 아이가 근데 갔는데 그렇게 엄마표 영어로만 공부를 했는데 거기 영어권에 가서 그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아이를 키워내셨던 그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고 저는 딱 주목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셨다는 점을 딱 이제 잡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동생들은 더 어리니까 이분이 간 길을 따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의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책에 나왔던 내용들이 블로그에 많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블로그 내용을 고민하고 일단 지금 아이에게 어떻게 할 거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을 먹었죠. 이제 지금 놓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아이가 이제 입시 영어 공부를 하는 아이로 돼서 나랑 똑같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진 성인으로밖에 자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그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려면 이제 아까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야 할 사항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3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첫 번째 필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엄마의 확신이에요. 이런저런 정보에 휩쓸려서 그냥 시작하게 되면 그거는 마치 비행기 티켓 없이 공항에 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비행기를 타는 게 좋으니까 공항에 열심히 가긴 가는데 막상 거기 갔더니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확신이 없으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확신 없이 정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엄마표에 관련된 책 한 권 읽어보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의 끝에서는 마지막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을 한 다음에 아이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했죠. 주변에 친구들이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가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엄마랑 엄마표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큰아이가 8살이었으니까 막내가 3살이었어요. 3살이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시기죠,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막내 동생이 자라면서 한국말을 습득한 과정을 아이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아이가 3살인데 말을 잘 유창하게 하진 못하지만 말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생이 기역, 니은, 디귿이나 한글을 쓸 수는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듣기를 많이 하고 엄마랑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 3년 정도 후에, 3, 4년 정도 후에 너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이 듣고 동생이 1년, 2년 돌 지나서까지 많이 듣는 과정이 있었다. 너도 영어를 이렇게 많이 듣는 과정을 겪고 나면 이 시기가 지나면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을 공부하고 하면 글도 읽을 수 있는, 영어 글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될 거다. 엄마는 이러한 공부를 너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그럼 엄마랑 같이 영어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랑 밀당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엄마가 확신이 없으면 그냥 때려치고 학원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일단 아이가 엄마가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엄마 말을 믿고 엄마가 한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좀 되게 웃긴 방법이긴 한데 신뢰를 얻으려고 사소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 말대로, 엄마 말대로 된 사건들을 막 부각시켜서 이야기했어요. 자, 엄마 말이 맞지?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저희 큰아이가 초등 전에 7살 때 이제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 타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앞이 위험해서 할머니 댁에 이제 자전거를 두고 아이가 가끔씩 연습하다 보니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7살 때 이제 겨울이 돼서 또 못하고 8살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좋고 햇살도 좋고 시간도 많고 아빠가 함께 갈 수 있는 공원에 함께 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아이가 그동안 연습한 시간도 있고 조건이 좋으니 오늘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오늘 엄마 생각에 네가 성공할 것 같아. 두발 자전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그날 이제 저 마음속에서는 성공할 때까지 있겠다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정말 아이가 그날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혼자 타게 됐어요. 너무 기뻐하고 저도 같이 기뻐했죠. 그럴 때 엄마 말이 맞지? 라는 멘트를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 말이 맞구나. 이걸 이제 무의식 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아이가 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른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이건 오늘 내일 안에는 꼭 빠진다. 그런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이가 있어요. 이거 내일 모레 안에 3일 안에 꼭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 안에 빠지거든요. 뭘 먹다가 뭐 재수를 하거나. 그때 또 한번 엄마 말이 맞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되게 웃긴 방법이지만 아이들은 이런 때 엄마 말이 맞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들이 맞구나.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의 무의식에 계속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하다 보면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뭐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엄마 말로 하면 잘할 수 있대. 그럼 나 엄마 말 듣고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울림이나 막 그런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엄마들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지만 바로 엄마의 시간입니다. 엄마의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꼭 따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좋아하는 걸 관찰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관찰해서 그 활동을 영어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하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이제 1학년 때 제가 영어를 시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랑 뭘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엄마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흘려듣기를 할 때 아이에게 이제 영어 동영상 틀어주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내 시간을 갖기를 절실히 원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초등 저학년 때는 그 영어 흘려듣기 시간이 엄마랑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인식으로 아이와 함께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게 시간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를 가지게 하시면 영어 자체에 대한 어떤 기분 좋은 감정들,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엄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흘려듣기 2시간 그 정도 시간을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무슨 요일만큼은 너랑 같이 이걸 하겠다라는 결단,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엄마의 확신, 두 번째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엄마의 시간. 보면은 다 정신무장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정신을 무장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실패했을 때 보면 첫 번째 엄마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약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큰아이 어렸을 때 시작했던 엄마표 영어는. 오늘은 엄마표 영어 시작 전에 꼭 갖춰야 할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특별한 팁이나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준비 사항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3가지, 엄마의 확신,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간, 이 3가지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엄마표 영어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3가지를 꼭 점검을 해보시고, 특히 첫 번째를 점검을 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